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은 이 같은 무기를 실전에서 테스트해 단점을 보완하는 등 무기 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1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이 제공한 사진 자료를 보면 로켓 모터의 상단부와 미사일 하단부의 모양 등에서 유사점이 보이고 기존 러시아군이 개발해 보유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운용 체계가 비슷해 러시아로서는 KN-231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KN-23 is the most logical system, both in terms of its capabilities and in terms of its similarity to systems that the Russians already have. So I would think that's the most logical choice. KN-23은 북한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모방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사거리는 최대 900km에 달하며 특히 저고도 비행 중 급상승 같은 변칙 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러시아가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미사일 무기고와 재고를 소진했다면서 북한제 미사일 이전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ow, it does seem that the Russians are retooling their industry to be able to crank out these munitions, particularly their penetrating strike munitions, such as SRBMs and MRBMs, but that's going to take time. And so what they may be doing is using North Korean munitions, both artillery and missiles, as kind of the backfill or a stopgap until their own munitions production ramps up.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 전쟁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제 사용해보고 단점을 보완하는 등 역량 강화를 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can train this every day and so on, not to fire, but to train every step. It can be perfectly trained. There are two aspects for these missiles. We have first the perfection of the missile. Is the perfection of the launching crew, because you have to adjust the missile, to program the missiles, and then to orient the missiles, and in the launch for the launch, and all these things come together.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용도가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미군 기지 타격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순 포탄과 탄약 제공을 넘어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구가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태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최근 잇따른 서북도서 인근 포사격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국가안보실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제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및 국방, 경제안보를, 2차장은 국군 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정책 및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총괄하며 3차장은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사이버를 포함한 신흥안보 부문을 맡아 대응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BOA의 최근 단독 보도와 관련해 북한 무기의 대외 이전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안보리 회의 등 적절한 계기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리 VOA는 지난 4일 이스라엘 현지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 중인 정황을 한글이 적힌 무기 부품 등의 사진 자료와 함께 단독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롭 바우어 군사위원장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두 사람은 9일 김 합참 의장이 취임한 뒤 첫 공조 통화를 통해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회의의 주요 의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 영내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또 최근 러북 간 군사적 연대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국 합참이 전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최근 미한일 3국 간 안보 대화 개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미한일 3국 외교 당국자 간 안보 대화에서 도출된 공동 성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보장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안의 평화 및 안정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영내 안정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 외교정책국장은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제1차 미한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갖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 규탄과 타이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